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항일 무장투쟁 6번째 시간. 실은 4번째 시간이 이재명 의거였습니다만 이재명 의거가 1909년 12월이었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호남 대토벌, 남한 대토벌이 1909년 9월에서 10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10월 달에 있었던 같은 1909년입니다. 안중근 의거를 순서상으로 따지면 이재명 의거보다 더 빨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재명 의거보다 두어 달 빨랐던 안중근 의거를 지금 강의하는 이유는 이게 안중근 강의가 1시간으로 가능하겠냐고요.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침 저는 안중근의 12.6 의거 강의를 해야 하는데 안중근 영화, 영웅도 상영 중입니다. 영화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저도 영화를 봐야 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만 여갈못인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 함께 따라가 주었고 실제로 저희 아내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영웅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화 내용이 이러하고 실제로 안중근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실제로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했던 그 하얼빈 역에 가서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했던 그 자리에 직접 서서 총을 쏘는 신용이라도 내보았던 저, 그리고 안중근이 리순까지 끌려가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리순 감옥에서 사형당하게 되는데 리순에서 재판도 받죠.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현장까지 갔던 저 입장에서는 나름 하얼빈과 리순에서 안중근의 고독을 느껴보려 노력했고 안중근 스스로도 자신의 동양 평화론에 하얼빈을 심판의 자리로 그리고 리순을 단판의 자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안중근 이야기가 너무 방대하기에 안중근 특집으로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안중근의 이야기 중에 영화 이야기가 짬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779년 황해도 해주에서 안중근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3년 전에 같은 고향에서 김구가 태어난단 말이죠. 고향에서 3년 터울이라 당연히 만났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둘은 그냥 만난 정도가 아니라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안중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신 분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독립군들의 어머니다라고 그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이 안중근 집안 자체가 저기 고려 말의 성략을 가지고 들어왔던 충렬왕 때 그 안양이라는 인물의 후손이고 안중근의 할아버지가 사또였고 그러면 분명히 안태훈도 양반 집안이었으나 나름 개화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박영효,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할 때 그 박영효가 개화의 주역으로 키우던 70명 중에 한 명이었으나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니 안태훈이 7살짜리 안중근을 데리고 다시 고향 황해도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안태훈은 그 지역사회에서 지식인이고 양반으로서 나름 리더였죠. 그런데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경주에서 몰락양반 최재우가 창시했던 동학이 호남을 휩쓸었죠. 그리고 1894년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12월에 전봉준이 체포당하면서 사실상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학의 자녀 세력이 호남 쪽에서 여전히 1895년에 아주 가열차게 한걸 냈고 또 그 동학의 자녀 세력이 황해도까지 진출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동학군들을 진압해야 되는 지방의 양반들, 그러니까 동학군은요 광군의 공격도 받았고 일본군의 공격도 받았고 지방의 양반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동학이라는 게 자체가 저는 제 핸드폰 번호가 1894를 30년째 쓰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핸드폰을 가졌나? 27, 8년째 쓰고 있습니다. 저 동학농민운동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적 요소가 강했죠. 노비문서 소각해라, 백정의 청량가스를 없애라, 그리고 탐관오리 혼내라,
부호를 혼내주라, 유림을 혼내주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 동학은 무서웠죠. 그러니까 지방의 양반들이 민보군을 형성해서 조선 관군과 일본군과 함께 동학군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황해도 해주에서 나름 양반이었던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 역시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일종의 민보군이죠. 동학군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황해도 해주 지역의 동학을 이끌었던 게 누구냔 말이죠. 1894년 동학년에 19살이 되어 있었던 김구가 해주 접주입니다. 이때 김구의 별명이 애기 접주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입장에서는 16살이 되었고 아버지 안태훈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동학군을 공격하니 당시 사격술이 뛰어난 걸로 유명했던 안중근도 당연히 총을 들었죠. 서로 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태훈이 김구에게 글을 하나 씁니다. 너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무고한 희생을 줄이자. 그래서 실제로 김구의 동학부대와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의 민병대 사이에서는 실제로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했던 해주 동학군이 패퇴하면서 김구는 광군에게 쫓기게 됩니다. 김구를 좋게 봤던 안태훈이 김구를 집에 데려다가 보호를 해줍니다. 김구의 가족들까지 보살펴 줍니다. 이렇게 되니 김구와 안중근이 안 만났을 리가 없지요. 김구는 기본적으로 안중근 집안에 엄청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백범일지에도 젊은 청년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총을 잘 쏜다고. 5개월 정도 안중근 집에 신세를 졌던 김구는 훗날 치아포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고종의 전화 한 방으로 간신히 살아남았고, 안중근은 이제 이토를 암살하게 됩니다. 실제로 황해도에 있었던 김구도 이 안중근의 이토 암살 때문에 감옥에 다시 한번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가 풀려나긴 합니다만, 김구는 그 어린 시절 보았던 자신보다 어렸던 안중근이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는데 항상 안중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안중근의 친동생이었던 안정근의 딸 안미생을 직접 자신의 비서로 두고 있었고, 이 안미생을 좋게 봤던 김구는 자신의 큰아들 김인과 안미생을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김구 집안과 안중근 집안은 사돈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45년 해방을 맞이하고 국내로 돌아온 김구는 지금도 저기 용산의 효창동 공원에 가면 삼이사 묘가 있습니다. 백정기 열사, 이봉창, 윤봉길 의사. 그 삼이사 묘 옆에 묘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안중근의 가묘죠. 안중근의 유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게 김구였고, 그러나 1149년에 육군 소위 안두의 총탄에 갑자기 죽게 되면서 김구는 안중근의 유해를 모시겠다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 자신 역시 안중근의 가묘 옆에 효창동 공원에 묻혀 있으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김구와 안중근은 젊은 시절 분명히 총뿌리를 겨눴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제 안중근 이야기 주제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